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운이 따르는 성공의 조건 37가지 행동 법칙 바꾸고 버리고 시작하라 입니다. 지은이는 나카지마 가오루, 옮긴이는 한고운, 펴낸 곳은 전나무숲입니다. 바꾸다. 바뀌고 싶다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마음의 장애물을 없애고 뭔가를 바꿔나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용기면 충분합니다. 고향인 시마네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세계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뒤 상경에서 작곡가가 되고 내 사업을 하는 현재까지를 포함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만나는 사람 수의 100배, 1000배, 아니 어쩌면 10,000배가 넘는 참으로 많고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 변하고 싶다는 소망을 얘기했지요. 그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고 싶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바람은 당연히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이제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바뀌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뀌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바뀌겠어 하는 의심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오루 씨, 저는 이런 부분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조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바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바뀔 리가 없지라는 마음의 브레이크를 풀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먹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바뀔 수 있다고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뀌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운 또한 분명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바꾸고 싶다, 바뀌고 싶다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꿀 결심이 선 사람은 고민하거나 망설이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깁니다.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생각만 해봤자 머리카락은 그 길이 그대로입니다. 잘라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자르러 가면 되지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바뀌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뀌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없애면 됩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마음속 브레이크입니다. 그 장애물을 없애고 뭔가를 바꾸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용기면 충분합니다. 이 사소한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멈춰버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생각만 하다 그만두기 전에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바꿔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도 나를 분명히 도와줍니다. 예전에 친구가 알려준 라인홀드 위버라는 미국 신학자의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신이시여,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만한 용기를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소서.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바뀌기 위한 사소한 용기가 당신에게도 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고친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노력보다 대책을. 어떤 문제든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대책을 세우면 인생은 간단해집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의 인생은 잘 풀리고 있나요? 일도 수입도 인간관계도 애정 문제도 자신의 재능이나 사는 방법도 모두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읽지 말고 바로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좀 바꾸고 싶어,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부분을 수정할 타이밍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못하는 좋지 않은 버릇과 행동, 사고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궁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의 단추가 떨어지면 보통 단추를 다시 답니다. 외출 중에 단추가 떨어지면 당장은 어쩌지 못해도 집에 돌아오면 단추를 달지요. 단추가 떨어진 옷을 1년, 2년 동안 방치해 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수리를 맡길 것입니다.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데도 컴퓨터를 고장난 상태로 두는 사람도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발견되거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범위 내의 문제이므로 누구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연수입을 2배로 만들고 싶다라든가 얼굴도 몸매도 예쁘고 성격까지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라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실현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요. 내가 말하는 요점은 대책을 세우자입니다. 노력처럼 힘들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막기 위한 대책, 일이 잘 풀리기 위한 작전 말입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민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적절치 못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할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작전을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형 인간이고 좀처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회사에 지각할 뻔한 일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알람은 맞췄는데 라면서
알람이 울리면 바로 꺼버려서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알람 시계를 하나 더 사든지 다른 사람에게 모닝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일찍 잠을 자든지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게 영양제로 체력을 키우든지 침대 머리를 창가 쪽으로 배치하고 커튼을 열고 자는 식으로 작전을 세울 수 있지요.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그 방법을 묻는 것도 참고가 됩니다. 이 정도의 궁리도 하지 않고 알고는 있는데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운이 도와주지 않아도 불평을 해선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알람 시계를 2개, 게다가 스누즈 기능이 달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 기간 반복해서 계속 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스케줄에 따라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해외에 있는 일이 많아서 시차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 늦잠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있으면 늦잠도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인정한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화는 없다. 진화를 지속시키는 힘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눈앞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운은 당신의 진화를 도울 것입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타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되면 질투라는 녀석에게 휘둘리기 일쑤입니다. 질투, 즉 시기심은 인간의 에너지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독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슬픔과 분노보다도 더 성가신 존재입니다. 슬픔과 분노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질투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없애거나 줄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항상 내 동료가 상사한테 칭찬을 받지? 나나 저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나는데 왜 항상 저 사람만 인기가 많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질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막 1인 기업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사람인데 회사원이었을 때 자신보다 근무 성적이 훨씬 낮은 동료가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상사나 그 동료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동료의 승진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후회를 하더군요. 누군가가 성공을 하거나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주 작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명함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때때로 같은 일을 같은 식으로 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혹은 상대방이 어떤 일이든 확실히 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나 둘밖에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인정을 받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면 즉시 자신에게 그럼 나는 뭘 했지? 라고 자문해 봅시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이긴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낸 저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서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그 차이를 못 본 채 시기심과 불만을 안고 살지도 모릅니다. 상대방과 똑같은 위치에 올라야 할 것 같은데 자신이 지금 그곳에 있지 않을 때는 우선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써버리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위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질투심을 버립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합시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진화는 멈춰버립니다. 타인을 너무 신경 쓰다가 자신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 정말로 아깝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앞지르고 따라잡으며 성장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진화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한다. 직감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세요. 판단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직감을 어느 정도 자신합니다. 직감 덕분에 도움을 받거나 커다란 기회를 손에 넣은 적도 있습니다. 탑승 직전에 비행기편을 변경했더니 원래 타기로 되어 있던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 비행기의 이륙이 몇 시간이나 지체되었던 경우도 있었고, 숙박할 호텔을 변경했는데 그 호텔 옆방에 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디자이너가 묵고 있어서 새로운 일이 성사된 것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직감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직감이 꽤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서 판단한다는 철칙에 따릅니다. 직감을 과신하면 안 좋은 결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처음이나 도중에 결정을 해버리거나 이상한 편견에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보거나 들어본 후에 판단합니다. 지금의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일단은 받아들인다라는 철칙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니,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 철칙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친구에게서 이 사업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함께 간 그곳에서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넓은 홀 가운데 있었던 청중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남자는 나 하나여서 이거 큰일인데 안 되겠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빨리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려다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잠깐만. 한 번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우선 이야기를 들을 만큼 듣고 나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거절한다 해도 거절할 이유를 만들려면 우선 끝까지 들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커다란 가능성을 가진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방적으로 단정짓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판단한 나에게 운이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포장된 상자가 10개 있을 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열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열어보기도 전부터 상자 크기나 모양, 포장지나 리본색 등으로 유추해 이 안에는 분명 좋은 게 들어있을 거야, 혹은 안 좋은 게 있을 거야 하고 선택하면 원했던 선물을 받을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10개의 상자를 전부 열어보고 나서 판단하면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고를 수 있는데 말이죠. 자신의 직감을 너무 믿지 맙시다. 판단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버리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그동안 쌓아두었던 물건, 정리하지 못한 인간관계, 마음속에 깊이 박힌 쓸데없는 감정은 모두 버립시다. 그것들을 버려도 인생이 퇴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근 버리다를 테마로 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게다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버리다는 주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고 심신이 모두 깨끗해지는 생활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버리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보관해둘 장소가 무한하다면 개수가 늘어나도 불편함이 없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물건이나 필요 없는 물건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눈앞에 있을 때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멜론을 보고 저 멜론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른손에는 바나나, 왼손에는 사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둘 중 어느 손인가는 비워야 하는, 다시 말해 어느 한쪽은 버려야 멜론을 먹을 수 있습니다. 버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직 쓸모가 있는 것을 버리자니 아깝고 아쉬운 마음에 망설이기 일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계속 가지고 있고 싶다는 미련이나 집착 때문에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상태가 멀쩡해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추억이 담긴 것, 쓰기가 아까워서 보관해둔 것 등은 아까워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마음을 나도 잘 압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
아깝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테이블 위에서 작업할 일이 있었는데 막상 작업하려고 보니 CD와 DVD, 잡지와 사진첩, 아끼는 식기 등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작업 공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온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워서 다 쌓아두는 것과 내가 쾌적하게 사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하지? 주인공이 누구지? CD나 DVD, 사진첩도 맨 처음에는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 산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산 것이라 당연히 애착이 갑니다. 여행지에서 산 것이라면 여행의 추억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내게 해줄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손에서 놔줄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마웠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버리던지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던지 해야 합니다. 언젠가 또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물론 자원 낭비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지만 그렇다고 아깝다라는 인정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줄 역할이 끝나 이제 당신 앞에서 사라질 시기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자주 일하던 거래처와 이제 그다지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일절 만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과 역할이 일단 끝났다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감정이나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것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와 슬픔, 질투,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나 미련 등은 용기를 내서 미련 없이 버립시다.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을 외면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최고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다. 초심과 겸손을 잊지 않게 해줄 마음가짐. 세상엔 고마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그 일들에 감사하는 것도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감사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되뇌어 말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키워드이고 습관이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도 편지나 메일에도 감사라는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메일을 쓰려고 가를 치면 감사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뜰 만큼 나는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든 누구에게 도움을 받든
자신을 위해 행동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조언을 해준 모든 사람에 대해 본능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좋아도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히 깜깜해질 것입니다. 감사라는 표현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것 같다고 할까? 평소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오버하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거짓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감사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럴수록 자꾸자꾸 감사라는 말을 사용해서 부끄러워지지 않을 만큼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것은 감사의 말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휘로서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과장도 어마어마한 표현도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맙다라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 편리하고 대중적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근사한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나 감사할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운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자꾸자꾸 생기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속았다 셈치고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에 앞질러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이츠키 히로시의 오래된 팬인데 이츠키 씨와 묘하게 인연이 되어 현재는 개인적으로 디노쇼를 부탁할 만큼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연도 감사해서 온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하와이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나는 이츠키 씨의 곡을 아이패드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츠키 씨의 가창력은 정말 뛰어나 항상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말도 안 되게 그분이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이츠키 씨에게 저 이츠키 씨의 골수 팬인데요. 지금 마침 이츠키 씨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츠키 씨는 매우 기뻐하며 나에게 본인의 CD를 주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으로 이츠키 씨를 초대하면 당례로 이츠키 씨가 나를 콘서트에 초대했고 그런 일들에 내가 감사를 하면 이츠키 씨가 새 앨범을 나에게 보내주거나 콘서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곡을 프로그램에 넣어주는 등 내가 기뻐할 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츠키 씨가 왜 일본 음악계에서 오랜 시간 정상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모두 당연한 권리다라고 착각하거나 남이 무언가를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는 전력 질주로 당신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찾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다 결국에는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로서 그 일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